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올 시즌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3-5-2 전술 투톱 시스템이 적합하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지난 9월달 레스터 시티와의 6대2 승리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할 때 후반전 비수마 선수가 투입돼서 3-5-2 대형이 됐을 때 손흥민 선수에게 슈팅 공간이 많이 나왔었고요. 또 지난 주말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을 1대0으로 꺾을 때도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진 못했지만 골을 넣었던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와 유사한 왼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나왔고, 또 결승골을 어시스트한 것도 손흥민 선수였고, 여러모로 손흥민 선수가 문전에서 좋은 기회들을 많이 잡았거든요.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도 토트넘 허스퍼가 3호 시스템을 썼던 것이 전술적으로 좋은 효과를 냈다는 분석 컬럼을 내기도 했는데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프랑크푸르트와 2022-2023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D조 4차전 경기를 앞둔 기자회견에서 3-5-2 가동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또 그에 대한 소상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해리 케인 선수도 함께 기자회견에 대동해서 본인의 올 시즌 상황 및 바이에른 뮌헨 이적설에 대해서 대답도 했는데요.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를 앞두고 가진 챔피언스리그 기자회견 및 토트넘의 준비 상황, 그리고 3-5-2 계획까지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2022-2023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4차전 첫날 일정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월 12일 수요일 새벽에 열린 경기인데요. 맨체스터 시티가 로테이션을 가동한 가운데 덴마크 원정 코펜하겐과의 경기에서 0-0으로 비기면서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이날에는 이변이 유독 많았는데요. 유벤투스도 이탈리아 클럽 마카비 하이파와의 원정 경기에서 2-0의 충격 패배를 당했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우크라이나의 샤흐타르 도네츠크와의 원정 경기를 폴란드에서 치렀는데 후반 막판까지도 1-0으로 끌려가다가 극장 동점골로 간신히 비기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레알 마드리드는 앞선 3승에 이어 이번 무승부로 16강 진출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게 됐고요. 리오넬 메시 선수가 부상으로 결정한 파리 생제르맹도 안방에서 벤피카와 비기면서 벤피카전 2경기 연속 이기지 못한 상황 속에 챔피언스리그 우승 가능성의 적신호가 켜졌고요. 도르트문트는 세비야와 비겼는데 세비야가 최근에 부진한 가운데 로페테이 감독을 경질하고 호르헤 산파올리 감독을 선임한 이후 2경기 연속 쉽지 않은 경기 빌바오전에 이은 도르트문트전 무승부로 좋은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0월 13일 목요일 새벽 한국 시간으로 열리는 조별리그 4차전 2일째 경기 일정인데요. 먼저 새벽 1시 45분에 김민재 선수가 소속된 나폴리가 아약스와 홈경기를 치르고요. 역시나 탈락 위기에 몰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클럽 브리헤와 B조 4차전 경기 치릅니다. 클럽 브리헤가 초반 3경기를 모두 이기면서 돌풍의 팀으로 나서고 있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번 경기 이기지 못한다면 16강 진출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경기고요. 김민재 선수의 나폴리와 함께 A조에 속한 리버풀, 최근 부상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지난 주말 아스널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도 패배하면서 위기론이 큰데요. 레인저스와의 원정 경기 새벽 4시에 치릅니다. 새벽 4시에는 바르셀로나와 인테르 밀란의 빅매치도 있고 토트넘 허스퍼와 프랑크푸르트의 경기도 이 시간에 열립니다. 경기를 앞두고 하루 전 언론의 최종 훈련이 공개됐는데요. 콘테 감독, 최근 잔피에로 벤트로네 코치의 이제 별세 소식 속에서 나무도 훈련장에 심어서 기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일요일에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진행될 장례식도 참석하고 왔는데요. 그래도 이제 밝은 표정과 분위기 속에서 선수들을 끌어올리려고 했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 현장에서 반가운 얼굴이 있었죠. 한동안 부상으로 뛰지 못했던, 힘줄 부상으로 고생했던 루카스 모우라가 훈련에 참석을 했는데요. 루카스 모우라뿐만 아니라 데안 쿠루세스키도 이제 훈련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이 두 선수가 부상을 벗어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탕강가 선수도 이날 훈련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토트넘이 부상 선수 없이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손흥민 선수도 여느 때처럼 훈련장 분위기를 밝게 주도하면서 웃으면서 농담도 하고 장난치면서 진행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훈련 장면 중에 주목했던 것이 이제 론도 훈련이죠. 공을 돌리고 뺏고 압박하고 이제 패스 플레이와 수비 훈련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인데요. 이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푸시업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공을 뺏는 쪽에 있는 조끼를 들고 뺏으려고 뛰었던 선수들이 정해진 횟수 안에 뺏지 못한다면 푸시업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체력 훈련을 병행하는 시스템이 진행됐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뺏는데 실패했던 손흥민 선수가 푸시업을 했던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 로얄 선수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경기는 징계로 뛰지 못하면서 챔피언스리그를 준비하는 가운데 다독이고 또 얘기도 하는, 끌어올리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었고, 토트넘 입단 이후 기회를 잘 받지 못하고 있는 스펜서 선수의 모습도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유럽 축구연맹 공식 홈페이지는 토트넘의 예상 라인업 3-4-3을 쓸 것이다 라고 전망했는데요. 지난 주말 브라이튼과의 경기 투톱을 쓰면서 히샬리송 선수가 벤치로 내려갔었는데, 이번 경기는 휴식을 취한 히샬리송 선수가 손흥민, 케인과 함께 3톱을 구성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프리미어리그 총 3경기를 뛸 수 없게 된 에메르송 로얄이 오른쪽 윙백으로 나서고 페리시치가 지난 주말에 이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왼쪽 윙백으로 선발 출전할 것이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가 2명의 중앙 미드필드로 나서고 3백은 로메로 다이어 랑글레 골문 로리스가 지키고요. 이번 경기에서 호이비에르 선수가 경고를 받게 될 경우에는 조별리그 5차전 스포르팅 리스본과 홈 경기를 뛸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지난 주말에 4-2-2-2 포메이션을 시험해봤는데 독일 분데스리가 최하위 팀인 보훔에게 0-3의 충격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3-4-2-1 포메이션으로 돌아오고 또 주전 선수들을 그대로 기용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은디카, 하세베, 뚜따가 3백으로 나서고요. 야키치와 렌츠가 좌우 윙백으로 나서는데 조금 수비적인 윙백을 구성해서 토트넘 원정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공격을 막아내고 역습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중앙 미드필드는 소우와 로데, 2선 공격수는 부상에서 회복한 괴체와 카마다, 그리고 최전방에 프랑스 출신 공격수 콜로 무아니가 배치됩니다. 수비라인의 옹게네 선수가 허벅지 부상으로 장기 이탈한 상태이고 왼쪽 윙백으로 올 시즌에 영입한 펠레그리니 선수는 어깨 부상으로 뛸 수가 없고요. 또 좌우 윙백이 모두 가능한 크나우프 선수도 허벅지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사실은 윙백 라인의 로테이션은 의도했던 것보다는 부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라서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서는 토트넘 원정을 앞두고 조금 악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상자가 돌아온 토트넘, 부상자가 발생한 프랑크푸르트인데요. 프랑크푸르트는 팀 차원에서는 유럽 대항전에서 잉글랜드 팀을 상대로 강했다고 합니다. 역대 9번의 잉글랜드 팀과 유럽 대항전 맞대결에서 4승 3무 1패로 이제 우세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현재 경기가 이제 토트넘 홈에서 열리고 토트넘의 기세가 좋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유럽 언론들의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클레망 랑글레 토트넘 수비수는 프랑크푸르트에 분석한 결과 역습을 잘하는 팀이다라고 이제 짚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역습을 할 것 같고 지금 글라스너 프랑크푸르트 감독은 토트넘과 지난주 첫 경기를 치르고 나서 몇 가지 내가 사항을 분석가에게 전달했다라고 하면서 전술적으로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양 팀이 어떤 전술로 맞붙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에서는 해리 케인 선수와 콘테 감독이 사전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케인 선수는 내일 경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다, 우리 조에서 큰 경기다라고 하면서 특히 연달아서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꼭 이겨야지 다음 라운드 진출에 이제 큰 힘이 될 수 있다라고 잘 알고 있다라고 했고요.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스트라이커이니까 내가 골을 넣어서 팀을 돕고 싶다. 올 시즌 아직까지 챔피언스리그에서 골을 넣지 못했는데 내일 밤 경기에서는 반등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 팀과의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에른 뮌헨 이적설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내년 여름이면 케인 선수가 토트넘과의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는 상황인데 케인 선수가 재계약에 응하지 않고 있는 그 상황 때문에 지금 내년 여름에 케인 선수가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갈 경우 이적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팀은 현재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떠난 이후 스트라이커가 필요한 바이에른 뮌헨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일단 케인 선수는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나는 지금 토트넘에만 집중하고 있고 우리 팀을 위한 최선만 생각하고 있다. 물론 바이에른 뮌헨이 톱 클럽이지만 내가 신경 쓰는 유일한 팀은 토트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단락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원하는 케인 선수, 엘링 홀란 선수가 벌써 공식 경기 20골을 넣으면서 특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쟁에서도 15골로 크게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케인 선수는 특별히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다. 내가 득점왕을 위해서 시즌을 치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선수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얘기하거나 생각도 많이 하는 편이 아니다.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내 할 일을 열심히 하겠다. 물론 홀란 선수가 와서 잘하고 있고 환상적인 활약을 하고 있지만 아직 시즌은 길고 많은 경기가 남았다. 내가 할 일에 집중하겠다. 나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챔피언스리그에서도 프리미어리그에서처럼 골을 넣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콘테 감독의 인터뷰인데요. 일단 이날 훈련 현장에 탄강과 모우라, 클루세스키가 모두 있었어요. 그제 풀스쿼드가 구축된 것 같다. 이번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 모든 선수가 뛸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콘테 감독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데얀 클루세스키 선수가 아직 출전하기는 이르다는 것인데요. 훈련에는 복귀했지만 훈련 전체를 소화한 게 아니라 일부 파트만 소화했다고 하면서 내일 경기 프랑크푸르트는 뛸 수 없다고 했어요. 다만 루카스 모우라는 이미 보여지지 않았던 이전에 훈련까지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번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는 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선발 출전은 아니고 벤치에서 후반 출격을 준비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부상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클루세스키는 그럼 언제 뛸 수 있을까? 이번 경기를 마치고 주말에 에버튼과의 경기가 있거든요. 그 경기에 뛸 수 있는지, 혹은 만약에 상황이 더 좋아진다면 경기 당일에 후반 출전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지 이렇게 질문이 왔어요. 이에 대해서 콘테 감독은 일단은 클루세스키가 경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very close, 아주 가까워졌다고 얘기는 했어요. MRI 검사를 통해서 정말 긍정적이라는 것을 봤지만 의사와 대화를 해봤더니 만약 이번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 뛸 경우 5% 정도 다시 부상당할 리스크가 있다. 작은 퍼센테이지만 그 위험조차 나는 감수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선수인데 위험을 감수해서 출전시켰다가 또 다치면 이 경기 잠깐 뛰게 했다가 앞으로 남은 경기들을 못 뛰게 할 수 있으니까 아직 이 경기를 치르고도 월드컵이 열리기 전까지 9경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조금 더 완벽하게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죠. 가능한 최고의 방식으로 기용하겠다라면서 에버튼전에는 아마 뛸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에버튼전도 후반 출전을 통해서 끌어올리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 팬들은 아직 챔피언스리그에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마찬가지로 해리 케인 선수도 챔피언스리그에서 아직 골을 넣지 못하고 있죠. 케인 선수의 득점이 없는 것에 대해서 영국 취재진이 아무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콘테 감독은 케인의 폼, 지금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골을 넣을 것이다. 케인은 아주 높은 수준의 선수라는 걸 다 알고 있고 우리 팀에 아주 중요한 선수고 이제 챔피언스리그에서 그의 득점이 분명히 필요하다. 하지만 뭐 다르게 훈련한다기보다는 프리미어리그 경기는 충분히 필요한 만큼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매일 해온 방식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나는 기본적으로 케인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 팀의 모든 선수들이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열망을 만들기 위해서 이야기도 하고 있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훈련도 시키고 있다. 매일매일 내가 아주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우승에 도전하는 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케인이 골을 못 넣는다고 해서 특별 훈련을 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케인이 골을 넣을 수 있는 훈련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보다 나은 팀이 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제대로 이제 결실을 맺는다면 케인 선수도 결국엔 골을 넣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352 포메이션에 대해서 사실 352 시스템이 지난 브라이튼과의 경기에 잘 먹혔기 때문에 역시 질문이 나왔는데요. 콘테 감독은 352 시스템을 쓴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면서 원래도 우리의 옵션이긴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전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우리는 352도 썼고 두세 경기는 442도 썼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최상의 포메이션을 쓰고자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메이션을 바꾸더라도 정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3-4-3이 플랜 A이긴 한데 3-5-2를 쓰든 4-4-2를 쓰든 경기의 기본적인 그 방향성은 똑같다는 거예요. 선수의 배치와 구조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미세한 부분에서는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같다. 다만 이제 구조가 달라지니까 플레이 패턴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으나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좋은 옵션이 맞다. 이런 상대팀에 맞춰서 우리 팀의 상황에 맞춰서 변화를 주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특히 3-5-2는 우리에게 미래에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 즉 플랜 A를 다시 이제 이걸로 가져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브라이튼과의 경기에 이 가능성을 보긴 했지만 일단 그렇게 썼던 이유는 우리가 3일 사이에 경기를 하고 부상 선수가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쓸 뿐이지 이게 잘 먹혔다고 바로 이제 주전수로 쓸 수는 없다는 겁니다. 브라이튼과의 경기에 3-5-2를 썼던 이유에 대해서는 히샤이성에게 휴식을 줘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2-3일마다 경기를 하고 부상자가 나온 상황 속에서 하필이면 측면 공격수인 쿨루셉스키와 모우라가 모두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히샬리성 선수가 매 경기 다 뛸 수는 없으니 선발에서 빼줄 수밖에 없었다.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를 선발해서 뺐던 것과 비슷한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3-4-3의 대안으로는 아주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히샤이송이 매 경기 선발에서 빠질 수 없다는 걸 감안한다면 이번 경기는 히샤이송이 함께 나오면서 손케히 트리오가 가동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토트넘이 결과는 내고 있지만 경기 내용은 좋지 않다. 재미있는 축구가 아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월드컵이 시즌 도중에 열리기 때문에 빡빡한 일정이라서 그런 거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콘테 감독은 일단 모든 팀은 이기기 위해 경기합니다. 내용보다는 일단 결과를 얻기 위한 게 최우선이죠라고 얘기했고 그런 결과를 내기 위해서도 일단 중요한 건 좋은 조직력을 갖춰야 되고 균형을 갖춰야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지 이기기 위한 실리축구라는 게 아니라 좋은 팀, 이기기 위한 팀으로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빡빡한 일정이니까 어떻게 본다면 그런 것들을 더 화려하게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단계마다 가야 되니까요. 시즌 마지막까지 우승을 위한 희망을 가지려면 뭐 엔터테이닝한 그런 축구도 중요하지만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콘테 감독이 얘기하면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훈련하고 있다라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팀 구축과 조직력은 잘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아직 발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의 방식대로 더욱더 발전을 많이 하면 흥미로운 축구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매일 선수들이 발전하도록 훈련을 통해 푸시하고 있다. 나도 더 좋은 축구를 하기 위해 선수들을 몰아붙이고 있고 지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발전을 한다면 매일매일 발전을 한다면 우리 팀의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물론 승리가 중요하지만 나 역시 즐기는 축구도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적절한 강도 속에 팬들은 물론이고 선수들도 행복하게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축구를 나도 원한다.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과정 속에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기 위한 역시 행운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리그 경기와 달리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운이 좀 따라야 되고 일정상으로나 뭐 상황상으로나 꼭 최고의 팀만 우승하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역대 유럽 대항전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던 콘테 감독,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 같은 대회는 분명히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뭐 프리미어 리그라든지 이탈리아나 프랑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시즌 전체 38경기까지를 치르고 그러고 나서 우승팀이 나오니까 꾸준하게 잘한 팀, 결국에는 우승할 자격이 있는 팀, 그런 팀들이 이제 우승하게 되는데,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상황에서 팀이 안 좋다거나 경기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토너먼트에서 운이 안 따르거나 뭐 이러면 이제 탈락할 수가 있어서 과거에도 우승할 자격이 있는 팀들이 우승하지 못했던 적이 있기도 하다. 그래서 행운이 중요하긴 한데, 나는 우리가 이런 대회에서 승리하거나 우승하기 위해서 행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원치 않는다. 행운은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이 작용되는 것이지 바래야 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중요한 건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일하고 상대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법을 잘 준비해서 우리가 실력적으로 준비한 이후 행운의 마지막 요소를 기다리는 것이지, 행운을 바라면서 준비해서는 안 된다. 행운 때문에 이겼다 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앞서서 혹은 뭐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 아주 중요하다면서 선수들도 잘 알고 있다고 했는데요. 조별리그 3경기에서 승점 4점밖에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팀들의 상황도 크게 앞서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그 두 차례 연달아 펼쳐질 홈경기 기회를 극대화해야 된다. 즉 2경기 다 이겨야 된다는 얘기죠. 가슴과 열망을 갖고 우리가 다음 라운드 16강에 무조건 오른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겠다. 선수들도 우리가 가진 가능성을 알고 있고 우리 팀의 실력을 생각하자면 우리는 조별리그를 통과할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콘테 감독 프랑크푸르트를 확실히 이길 수 있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한 것인데요. 실제로 유럽의 18개 스포츠 베팅 업체의 이날 경기 배당률도 토트넘의 승리가 유력하다라고 쏠리고 있습니다. 경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토트넘 승리 평균 배당률이 1.51배, 매우 낮아요. 즉 토트넘이 압승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승부 4.51배 굉장히 높고 프랑크푸르트의 승리 배당률이 6.21배니까 거의 이기기가 힘들다라는 전망이죠. 잘해야 무승부인데 보통 무승부도 걸만한 배당률, 합리적인 배당률이 3점대거든요. 이 경기는 토트넘이 압승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지만 챔피언스리그 4차전 첫날 일정에 많은 이변이 나왔듯이 토트넘도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가 득점포를 좀 가동하면서 독일 팀을 상대로 자신이 성장했던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팀을 상대로 좋은 기억과 함께 토트넘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지 경기 지켜보고 돌아오겠습니다.